네, 일본 정부가 잠시 뒤면 강요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소식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베 총리가 어제 이제 강경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뜻을 내비쳤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또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 이 문제를 오늘 강요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강요회가 열리는데요. 네. 오전 10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정부의 가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의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우리로서는 오늘 강요회의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랄 뿐인데 그럴 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요. 물론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기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성이 24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개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네네. 경산성이 그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경산성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문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예.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오후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중재로 타협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전에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처리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미일 장관이 만나는 자리까지는 지켜보고 그 이후에 처리할지 아니면 유보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일부 보도에서는 일본 내 여론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일단 좀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오늘 강요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면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 명단 네. 리스트죠.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첨단 재료 수출과 관련해서 안전 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말씀드린 화이트 국가 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데요. 네. 한국도 2004년에 화이트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27개국인 이 명단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 위한 그런 법령 개정이죠. 그래서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가 느슨한 게 배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2004년에 화이트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강요회의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우선 그 절차는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면 아베 총리를 거쳐서 나루히토 일왕이 최종 공포하게 됩니다. 네. 가기 통과부터 공포까지는 통상 사흘 정도 걸리는데요. 주말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7일의 공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이 지난 뒤에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 네. 예상대로라면 28일 전후에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월 말쯤 돼야 이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네, 속전속결로 처리가 될 경우에 가장 이르면은 8월 말 정도가 예상이 예상되는 되는군요. 시점입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대 조치로 그동안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의 허가를 이제는 매번 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계약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산업성 심사 과정만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뿐 아니라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센서 등 1,100여 개에 이릅니다. 우리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나 석유, 정밀화학, 공작, 정밀기계 등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데 네. 일단 뭐 한국과 일본 당사국 간의 대화가 잘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를 나설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지금 또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은? 네, 미국은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19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은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 회담은 오늘 오후로 예정이 그렇죠. 돼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둘 다 동맹인 만큼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텐데요. 이처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건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일 갈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 등 한미일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현안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 대한 그 한 가지 분석이 또 있는데요. 네. 미국 언론의 영향도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유력한 매체들이 네네. 미국 정부의 그 방침 그런 정책들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네. 이런 언론들이 사설이나 이번 한일 수출 규제와 관련한 사설이나 컬럼 등을 거의 제시하지 아예 다루지 않을 정도로 미국 여론은 지금 사실 이 한일 수출 규제에는 큰 관심이 관심은 없다.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예.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요인이 되지 못했다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보면 한일 문제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네, 예. 그런 분석인데 일단 예전에 네. 뭐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유력 매체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진보 대표적으로 네. 뉴욕타임즈 그리고 보수 매체로는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유력지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을 좀 비판하는 그런 사설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물론 사실관계에 이런 보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혹은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보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도 어떻게 보면 한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리고 또 네. 한국과 일본이 원한다면이라는 이런 또 단서를 달기도 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였는데요. 예. 미국이 한일 양국의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촉구를 했고 또 한국에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예. 아울러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스가 장관은 그제 브리핑에서는 부인을 했고 네네. 그리고 일본 언론은 미국의 중재안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징용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고요. 그리고 네. 오늘 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미국을 달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재량이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했지만 허가는 정상적으로 내주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경제 협정도 있고요, 방위비 협정도 있고, 그래서 미국과 협의할 게 많거든요. 때문에 일본은 여러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를 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작 배터리 등 한국이 타격을 크게 받을 품목은 심사를 지연시키는 그런 양수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지 혹은 변화가 있을지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아베 총리로서는 모든 한일 문제의 정점은 현재 이제 개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개헌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네. 수출 규제 조치도 개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갈등 국면이 해소되면 아베 총리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얻게 될 반사 이익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지지 세력을 모아 개헌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강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의 중재안과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에 향후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한일 대립을 우려하는 미국의 진위를 신중하게 살피면서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본의 강요 회의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 소식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